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낭만 의사 김성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원장님, 우리가 좀 요즘 좀 원장님이 침울해지고 저도 요즘 여기저기서 좀 깨지다 보니까 우리 프로가 약간 좀 의기소침해졌는데 뭐 반응이 좀 댓글에 그런 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누구 한 명이 아주 기분 나쁘게 달았어요. 뭐라 달았습니까? 저것도 이제는 재미없다.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마지막에 러셀 크로우가 이제 만족하냐 하는 거 칼 들고 금투사가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건 기억 안 나네요. 마지막에 막 그 자기 와이프하고 꿈속을 헤매는 거 그건 기억나는데. 그건 기억나.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구나. 와이프하고 꿈속을 막 헤매는 그런 장면만 기억나고. 뭐 전 낭만 나는 나니까. 이제 만족하냐 칼 들고 그 금투 경기에서 상대를 제압한 다음에 그게 뭐건가 하면 이제 관객들을 보고 금투사 경기를 보러 온 로마 시민들을 보고 이런 잔인한 경기에서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면 이 정도 해야 만족하냐 이제 비꼬는 부분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석으로는 관객들을 향해서 도대체 영화가 어째줘야 만족하냐. 그래서 우리 낭만 의사 코너에도 시청자들한테 얼마나 더 웃겨줘야 만족하냐. 제가 그래서 우리 병원에 요새 좀 정맥류 이야기를 하고부터 이제 거의 매일 한 분씩 오는데요, 병원에요. 상당히 많이 오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약간 침울하게 했는데 듣더니까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연스럽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원장님 선거가 6월 며칠입니까? 6월 23일 토요일입니다. 6월 23일 토요일이요. 자,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청자들이 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제가 참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되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지금 끝나고 석 달 골병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술을 하도 먹고 다녀가지고 잠도 안 자고. 저는 뭐 술은 안 먹는데요. 하여튼 뭐 전국의 상대 후보가 벌써 인사를 다니고 있다 이래가지고 벌써 저한테 우리 지지자들이 김승진 원장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열심히 해라 그런 질책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기 저 뉴스 브리핑에 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보다 많은 의사분들이 제 방송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번에도 우리 그 청와대 앞에 시위할 때도 시위하던 분이 내려가시고 잘 보고 있다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의료보험에 외국인 부분에서 2천억 적자가 났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 쉽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와서 실제로 외국인들도 조금씩은 내죠. 형식적으로 내죠. 형식적으로 내는데 그런데 이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 가니까 그 적자를 갖다가 많이 초래하고 있다.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영국이 옛날에 관광객이든 뭐든 간에 이제 가면 무조건 공짜로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처럼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있죠. 외국인에 대해서. 영국이 사회주의 보험이지만은 그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도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수술을 우연히 하게 됐다. 뭐 몇 억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이게 아예 제가 알기로는 영국은 관광객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편법을 써가지고 의료보험에 편입시키는 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3개월인가 거주하면 나오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옛날에 그 박능호 현 장관이 뭐 말이 외국인이지 우리 민족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이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하고 이거는 또 틀리죠.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 사실 말이 의료보험이지 거의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잠깐 있는 동안에 의료 혜택을 누리고 가는 것은 적절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맞습니다. 우리는 쭉 내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그것이 유지될 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적자가 나서는 안 되죠. 예, 그렇다고 뭐 예. 지금처럼 뭐 의무 적용 없이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외국인한테 혜택을 줘서 적자가 나고 그 적자를 내국인이 메꾼다라는 부분은 네. 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2천억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뭐 발달 장애 아동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발달 장애와 다른 지체 장애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 그 돈을 이런 데 써야죠. 음. 네, 그래서 그건 그 같은 민족이니까 동포를 생각해서 인류애적으로 생각하자. 그럼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런 혜택받지 못한 그런 장애인들은 뭡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일단 우리 국민이 우선이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예. 편의를 베푸는 예.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그것도 힘이 넘칠 때 그래 혜택을 전 세계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잘 참고해서 하면은 분명히 해결 방안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보다 남을 더 챙기는 사람 하나 이야기를 합시다. 예.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밤에 8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라셨죠. 예, 예, 놀랬죠. 예. 또 만났다고. 예, 예.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뭐 그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은 통수권에 대한 정확한 인계 없이 국경을 넘어갔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요. 총리도 지금 해외 출타 중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생각이 도대체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옛날에 햇빛 정책할 때 보면은 뭔가를 많이 주고 또 보답으로 만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뭐 옛날에 대한 학습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서로 약속이 있길래 저렇게 국민들 모르게 자주 만나나 걱정을 아니,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국민도 모르고 예. 청와대 안에 있는 참모들 중에도 극소수만 아는 채로 그 전날에 서훈 국정원장하고 김영철이하고 둘이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예. 다음 날 김정은 문재인 회담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이 차도 까만 차가 아니고 회색 벤츠를 타고 예. 김정숙 씨 벤츠래요. 예.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북한이 만약에 문재인을 잡아갔다면, 맞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그러면 많아요. 대통령 어디 갔냐? 네. 그리고 총리도 없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휘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미국에는 보면, 그 뭡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역할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9.11 났을 때 네. 부시는 이 비행기를 태워서 가고, 네. 그 다음에 부통령은 벙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한 명이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을 네. 절대 둘이가 동시에 비행기 타고 떠 있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직에 대한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는데, 그럼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일단 내가 넘어가서 회담 마치고 와서 다시 되찾더라도 내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국무회의라도 해서 네. 부총리한테 위임하고 가고, 내가 회담하고 올 동안은 부총리가 잘 관리하고 있어서 하고 맞습니다. 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북 관계를 갖다가 저들 마치 무슨 예? 일당처럼 하고 있어요. 일당처럼요. 지금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그 남미에 원주민들이 있을 때 원주민들 그 황제, 그 원주민들 그 지도자를 만나자 해가지고 가다 버리잖아요. 마야 제국에서 예, 예. 그 스페인에 예. 백 몇십 명이 말 타고 가가 예. 몇십만 명의 마야 제국 황제를 둘이 좀 회담하자 하고 와가지고 그냥 체포해 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방한만큼 황금을 가져오너라. 예.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죽여버리죠. 예. 안 풀어주고. 그리고 옛날에 중국 고사에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회담하는 척 해가지고 납치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100% 믿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말도 안 하고 갈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저는 없는 거로. 옛날에 70년대 그 이호락 정보부장이 넘어갈 때 그건 그 국가 원수가 아니고 정보부장은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국가 원수인데. 근데 2시에 해가지고 예. 3시 만나서 5시 회담 끝났는데 예. 3시간 동안에는 또 비밀로 하고 있다가 예. 8시 뉴스 하기 직전에 발표를 하고 예. 또 무슨 이야기 나눴는가는 예. 또 그 다음날 예. 14시간이 경과하고 맞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오고 저런 식으로 이 지금 한국을 대변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대변인처럼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라 꼴입니까 이게? 지금 뭐 이제 바둑 같으면 복귀를 해본다면은요, 이게 보통 경제력이 한 국가의 20분의 1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흡수 통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45대 1이에요. 예, 예. 살려주고 이제 핵을 딱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저 핵을 볼모로 해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100대 1, 뭐 200대 1 차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핵 때문에 뭐 그런다는 거는 뭐 미국 쪽의 핑계라고 봐야 되고 예. 북한하고 상대해 준다. 예. 저는 미국이 그것도 핑계라고 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을 쓸 수 있겠습니까? ICBM 있고 핵이 있다 하더라도 뭐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것도. 쏘면 90%는 요격당하고 10%쯤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하나 쐈다 하면 미국에는 한 개 도시가 날아간다 해도 그 순간에 북한은 지도에서 없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옛날에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유럽이 그렇게 침공을 당해도 가만히 있다가 자국이 일본한테 진주만 폭격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살을 내버리잖아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독일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지 않은 거는 그래도 독일은 유보트가 약간 유역에 와서 걸쳤댔지만은 그렇게 일본처럼 막 자기 영토를 폭격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독일, 미국 국민도 있고 일본 국민도 있지만은 일본인들은 다 잡아 가루잖아요. 수용소에. 요즘도 그 다큐에 나오죠. 예. 근데 독일 걔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없었죠. 미국에 사는 독일 국민들은 이 참전을 해가 예. 통역이고 뭐고 해서 일선에 앞장을 섰죠. 일본도 참전했습니다. 일본도 마지막에 이제 참전을 했죠. 예. 일본 그 교포들이 수용소에서 참전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아마 진주만 이후에 하여튼 자기 나라에 대한 영토, 원래 미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총 쏴도 정당방위로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둑이 들어와서 좀 심하게 다치면 감옥 갑니다. 우리나라는. 예. 정당 방위를 많이 인정하죠. 예. 그래서 독일의 유보트를 다룬 소설을 보면 독일 유보트가 대서양을 건너와가 뉴욕 앞바다까지 가서 맞습니다. 뉴욕의 불빛을 다 지켜보고 예. 한참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실제 사실도 있어요. 강철의 관. 예. 네. 그게 또 나오고 여러 군데서 여러 군데 나와요. 나오죠. 예. 예. 근데 아마 그렇게 보긴 봤지만은 치명적으로 뭐 의뢰를 쏘거나 막 배는 많이 격침을 시켰는데 영토에 대한 침공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이 독일에 대해서 덜 미운 거죠. 일본보다는. 독일 유보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하자면 독일의 유보트들이 독일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하지 않고 전부 노르웨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라 해가 덴마크로 예. 다 유보트의 함장들을 체포해가 포로로 오랫동안 끌고 다녔죠. 그래서 그게 하기 싫은 사람들은 남미로 도망을 갔어요. 아르헨티나로. 예. 독일의 유보트가 중간에 급유까지 해가지고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강가에 예. 유보트가 여러 개 떠올랐죠. 놀랐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면은 독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제가 본 책에는 급유 없이 간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나는데. 예, 가다가 아마 중간쯤에 한 번쯤은 급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그게 아마 우리나라 지금 잠수함도 우리나라 기술로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되지요. 택도 없지요. 그러니까 예. 독일 참 그 무서운 나라예요. 예. 하긴 그래서 차를 잘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노? 그 지도자의 이 국경을 넘어간 거. 그 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래 갔다 와가지고 예. 굉장히 자랑스럽게 국민들 앞에 예? 마치 미북 회담을 되살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저는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데 페이스북에서 또 보니까 또 뭐
그 찬양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찬양을 하던가요?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뭐 문보유국이라서 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참 제가 또 잘 아는 사람이라서 또 친구 사이를 끊을 수도 없고 참 제가 참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참 다양한 견해의 국가예요. 우리나라. 다양한 견해요?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일들이 저를 좀 침울하게 만드는데요. 예, 참. 선거 때문에 침울해놓고 또 그런 또 이 국가적인 애국심으로 침울하다고 슬쩍 물타기 하시는 겁니까? 물타기 해야죠. 물타기를 해야 사람이 오래 삽니다. 예. 자꾸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은 예. 꼭 그 고등학교 때 입시하는 기분이에요. 이 선거도 그런데 정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참 힘들겠더라고요. 선거가 사람을 베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 선거 안 한다 이 생각을 지금 굳히고 살고 있지요. 예. 총리는 뭐 하세요? 총리는 총리도 정문에 합니까? 하죠, 총리. 표결까지 합니다. 표결까지 합니다. 들어봐서 못 합니다. 그 표결할 때 또. 그래요? 네? 김승진이하고 친해서 김승진이한테 뭐 밥을 몇 번 샀냐 뭐 이런 것까지 묻고 뭐 이런 거 들어봐서 그거 하겠습니까? 제가 갔다가 예. 그 국회의원들이 물으면 야 이 새끼 안 할 거니까 너 이리 와봐라고. 네? 예. 에이 들어봐서 그냥 이러다가 또 예. 한국의 제일 성질 더러운 조씨 일가에 이어서 또 뭐 조씨가 누구예요? 저희 예. 조가항공에 예. 예. 그 성질 더러버가 실패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머피의 전쟁이라고 피터 오틀 나온 영화 한번 봤어요. 머피의 전쟁. 가끔 EBS에서도 했는데 예. 그게 뭔가 하면 2차 대전 막바지에 남미에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영국 상선 하나가 유보트 의뢰를 맞고 침몰해요. 남미 강가에서 아르헨티나. 예. 그래서 유보트 이제 승무원들이 이 상선에 탈출하려는 그 선원들을 다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 머피라는 사람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리메이크한 영화죠. 그 피터 오틀이 아니고 뭐 피터 오툴입니다. 주연이. 피터 오틀 예, 원작이. 원작인가요? 71년인가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전에 영화 또 있어요. 같은 줄거리로. 그런 게 있어요? 그 난 전에 리메이크를 안 봤네. 그 전에 누구야 험프리 보가트가 뭐 이렇게 비슷한 영화 하나 있지. 있습니다. 험프리 예. 보가트 나오는 거, 예. 그래가지고 그 배로 의뢰를 쌓아가지고 예. 독일 같은 영화 아닌가요? 다른 영화? 다른 영화입니다. 그래 비슷한, 이 사람이 예.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났는데 예. 그 자기를 상선을 갖다가 침몰시킨 독일 잠수함이 예. 자기가 이제 치료를 받는 동네에 예. 온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 잠수함을 갖다가 예. 배로 들고 받고 해가지고 그 영화가 잠수함하고 이 머피라는 사람 하나고 둘이 대결이에요.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 유보트 거의 이제 항복을 하려고 패전에 항복을 하느냐 독일로 가서 포로가 되느냐 이 고민하는 배에다가 이 머피가 배를 들고 받아가지고 둘 다 죽는 그렇군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 사람은 이 복수를 아주 즐기게 하죠. 예. 하여튼 유보트 선원들로 기구한 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월남전에도 끌려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딥니까 알제리 전쟁. 예, 알제리. 외인 부대도 끌려가고 뭐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저 당시에 독일의 SS나 유보트나 이 실력이 뛰어난 이 파이터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프랑스 외인 부대에 들어오면 봐주겠다. 예. 프랑스가 원래 싸움 못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용감하긴 하죠,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이. 저기 보면 프랑스 외인 부대가 아프리카에 61년인가 이 콩고의 카탄카 지역에서 콩고의 그 우라늄 구리 예.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다야. 예.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의 사주를 받고 한 명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게 유엔군이 들어갔다가 막 유엔군들을 조져가지고 유엔군이 당해요. 예. 근데 아일랜드에 유엔군 부대 하나가 들어갔어요. 중대가. 예. 100이 한 50명 들어갔는데 예. 그거를 포위를 해가지고 더골이 음. 그 촌방가 하는 카탄카 지역에 예. 그 독재자한테 용병을 보내줘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걸 수습하려고 이 유엔 사무총장이 콩고로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죽었어요.
지금도 그게 미스터리인데 네. 아마 그쪽에서 격추를 시켰을 거다. 미사일로. 이렇게 노는데 그 영화에도 그런 암시가 나와요. 예. 그런데 그때 프랑스 용병 부대가 몇천 명을 공격을 했는데 한 3일을 예.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한 명도 못 죽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총알이 떨어져서 항복을 했다가 아일랜드로 돌아가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항복했다고 이 사람들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유엔이 덮어 씌웠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워서 몇천 명을 상대로 프랑스 외인 부대가 지휘를 하는 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싸워서 한 명도 안 죽고 저는 살아서 3일 전쟁을 하고도 돌아간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일랜드하고 용감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 네팔 지역에 쿠르가. 예. 제가 그 옛날에 이라크에 바그다드 공항에 내리니까 예. 그때 공항 경비를 전부 동양 사람인데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매섭게 생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까 네팔이라고 그러더라. 영국 부대. 예. 참 그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도 그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용감한 나라가 많아요. 덴마크도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민족이 덴마크 민족이거든요. 네, 제일 크죠. 180이 거의 평균 신장인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용감해요. 군기도 세고 뭐 이따 2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그런 개인의 어떤 용감함과 어떤 국가의 전쟁은 또 틀린 것 같아요. 키가 크면 몸의 신체 부위도 다 키 큰 만큼 비례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나름이죠. 아, 그건 사람 나름이에요. 예. 제 친구 중에 이제 키가 별로 안 커도 발이 저보다 큰 친구도 있고요. 근데 이제 키가 그냥 요즘에 이게 유머 감각이 좀 사라지시네. 예, 뭐 알지만 좀 제가 이제 좀 우울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 같으면 예. 무슨 뭐 이거 이 사이즈가 다 예. 나라마다 이렇게 표준 센치가 있는데 예, 예. 좀 작다 뭐 이러면서 18cm 이야기도 나오고 이럴 건데 예, 요즘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좀 이제 너무 이게 조증에 빠진 거죠. 유럽에는 콘돔의 표준 센치가 나라마다 다 있다면서요. 그거는 금시초문인데요. 요즘에 관심도 없네. 예, 그 사실입니까? 나 그 키하고 그거 꼭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저건 괜히 좀 이상한 사람인데 내넘어갑시다. 예, 근데 예, 저렇게 이 북한을 넘어갔다 와가 예, 다음날 10시에 발표한다 해서 예, 그럼 다 14시간을 꺼야 될 만큼 중대 사유가 있냐 네. 했는데 발표하는 내용 보니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하나만 한 소리 그거예요. 옛날부터 한 말이잖아요. 10의 아이디인가 그거는 뭐 내가 말할 게 못 된다 하고 예, 그러고는 지금 딱 보니까 북한의 체제 보장을 예, 바로 종전선언을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인하고 나면 비핵화 다음날 싱가포르 가서 자기까지 3명이 남북미 종전선언을 할 거라고 제가 계속 추정해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종전선언하면 그날부로 미국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예. 사실상 종전선언을 하면 예. 평화협정으로 곧바로 쫙 밀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트럼프하고 말하는 순간에 종전선언을 해줘서 곧바로 그냥 이 평화체제까지 밀고 가버리겠다면 미군 철수를 아주 그러니까 비핵화는 슬슬 가고 이쪽은 초스피드로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남 사태도 그렇고 옛날에 쭉 수많은 동서고금을 통한 역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위태로워져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역사를 공부 안 하나요? 요새 텔레비에 역사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역사 이야기를 그 역사를 갖다가 좌파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예. 역사 이야기들만 주로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요번에 그 TV 야사를 보니까 그 김품석 대하성 이야기 알죠? 그 김품석이가 저 김춘추의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김품석이가 그 밑에 있는 뭐 검일 장군인가 확실히 이름은 또 잘 모른다고 전제를 해야지 또 나중에 댓글에 정확한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검 무슨 장군의 부인에 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을 겁탈을 하죠. 그 겁탈하는 장면을 이 장군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막 고문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죽이려 하니까 이제 그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소실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날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이제 소실로 가는데 그 김품석의 그러니까 김춘추의 딸이 독사를 시키죠. 이거 죽어서 가마 타고 오니까 이제 또 품석이가 다시 돌리보내. 이 검일 장군이 확실치 않은데 검일 장군이라 합시다. 검일 장군이 막 열받아가지고 백제로 도피해버리죠. 그래서 20년 뒤에 또 20년 동안 또 백제에서 또 고위 관료를 해요. 근데 그 뒤에 20년 뒤에 이제 망하는데 이 백제를 끝까지 망하게 한 큰 원동력이 이제 이 김춘추 딸하고 사이가 이렇게 죽으니까 그 분노가 크게 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치정극이 나라에 끝없는 복수를 일으키고요. 근데 지금 우리 남북한에는 치정극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게 브로맨스를 하는 것 같아요. 브로맨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조금 어린 사람하고 손자 문재인, 김정은 간의 브로맨스 저게 언제부터 저리 친해졌는가? 둘이가 언제부터 그리 친했던 것 같아요? 한 몇십 번 본 사이 같지 않아요? 신뢰가? 조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며칠 전에 카톡에 보니까 그 백악관 앞에서 우리 격포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 영어로 막 적어놨대요. 여기서 또 말하면 또 잡혀갈까 싶은데 말은 못 하겠는데. 예, 그 봤죠, 그거. 말을 하십시오. 아니, 또 요새 뻑하면 그 베네지에 씨도 무슨 뭐 태블릿 PC 이야기 해가지고 구속 제 결정 났습니까? 이 방송이 이제 할 때쯤에는 결론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정도 말해도 구속 됩니까? 나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명예훼손은 어지간하면 구속이 안 되죠. 그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태블릿 PC 여하튼 그래서 요즘 이 명예훼손도 구속당하고 웬만큼 말 댓글에 막말해도 아예 사건 자체를 기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말 조심 좀 하겠습니다. 또 비겁하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아유, 뭐 괜찮습니다. 비겁해야 좀 오래 살죠. 맞습니다. 살아남아야 강한 겁니다. 저도 좀 비겁하고 싶은데. 저도 겁도 많은데. 근데 그래도 우리 방송에 뭐 이렇게 구속한다거나 이런 말 아직 안 하라 하세요. 해봐라 하십시오. 조심해야죠.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전번에 북한이 고위급 회담 안 한다. 뭐 썬더맥스 훈련이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뭡니까 태영호 이야기하고 탈북자 12명인가 돌리보내라.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풍계리에 쇼하는데 한국 기자들은 안 받아줬잖아요. 중국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여기 한국에서 갔잖아요. 그렇죠.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문이 트럼프 만나갖고 찬밥 대가 오고 트럼프가 판 깬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가 그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무슨 소품이냐 한라인 전화는. 그렇죠. 왜 전화도 못하냐. 제가 그래서 둘이 이 남북 간에 브로맨스 하면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이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청와대는 북한이 왜 저러냐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이유를 짐작 못하겠다 청와대가 그래 말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미국이 팽을 시키고 북한하고 회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뭐 한번 보세요. 국정원 차장이 무슨 23일 날 평양을 갔니 정부는 부인하지만은 그러고는 무슨 김영철이가 내려와 가지고 그냥 판문점에서 서훈이하고 둘이 면담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전화도 뭐 안 연결을 안 한다. 무슨 회담도 깬다. 그 뻥 아닙니까? 연락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게 합리적인 갑자기 추론이죠. 둘이도 만나는데 국민도 몰래. 그런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 말이 그게 말이 안 되죠. 뻥이죠. 그다음 고위급 회담을 왜 깼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한 게 5월 25일 날 지나면 다 풀릴 거라고 트럼프 만나서 마치 예언처럼 문재인이 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맞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또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데서 또 어지럽고요. 그래서 뭐 그 세 분이 참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갈피를 못 잡겠어요.
감이 좀 옵니까? 왜 저러는지. 지금 뭐 2부에 하기로 했는데 땡겨서 합시다. 우리가 뭐 언제 순서가 있었습니까? 트럼프의 정신세계, 저거는 뭔 정신세계라고 봅니까? 트럼프의 지금 정신...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를 놓고 미국의 뉴욕에 뭐 이스트 엔드 이런 데 부동산 거래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서 가격 부르다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차 대라 기사, 김 기사 차 대라. 아니 그 뭐 토마스를 합시다. 토마스 차 대라. 그리고 혹시 생각 있으면 명함 준 대로 전화하거나 연락해요. 막 우리는 이번에는 이 서로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 차 타고 가는데 저쪽에 전화 따고 와요. 차 돌리세요. 그래 가면 에이 내가 1,000만 달러 깎게. 뭐 9천만 달러, 1억 달러 했었다고. 딱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걸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살 때 괜히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막 별로 화날 일도 아니에요. 갑자기 트럼프 하는 것처럼 막 상을 뒤집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차서 가만히 있더만 이제 뭐 좋다고 나로 때려치운다는데 또 갑자기 또 중간에 그 브로커가 전화 와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브로커는 지금 누구예요? 문 씨죠. 뭐 뻔할 뻔치죠. 네? 예. 그러고는 막 그냥 이 물건 안 팔아. 니한테는 안 팔아. 예. 막 너는 막 인간성이 안 좋은 것 같다. 들어온 놈하고는 깨. 이건 김씨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이번에는 우리 둘이가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생각 있으면 전화해요. 어이 토마스 차대하고 가다가 또 전화를 해가 그게 아니고 오세요 하니까 가자. 또 돌아가자. 예. 이 삼돌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정상이라고 봐요?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도 특히나 이 작은 거래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크게 작은 뭐 거래. 한뭐 몇십억, 몇백억짜리에서 이런 게 흔히 일어나고 또 그런 게 또 신사들 게임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같은 부동산을 해도 진짜 이렇게 큰 회사끼리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하급 있잖아요. 하급이 꼭 그렇게 판 끼고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트럼프가 저기 리조트 같은 거 살 때 그 앞에 섬에다가 흉물을 짓는다잖아요. 주인이 안 판다면. 그러면 그 리조트에서 아주 기분이 좋게 골프 치는 사람이 섬에 보면 막 희한한 흉물을 지어나가. 맞습니다. 이 리조트의 가치가 떨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팔게 하는 거. 그렇죠. 알바끼 비슷하게. 저 부산 같은 골프 치러 가면은 일부러 막 개소리 나게 해가지고요. 골프장 옆에 막 예, 그 알바기가 땅 팔라고요. 그 참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보통 사람만 돼도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신세계 나도 그 사람 책도 많이 보고 좀 좋아했는데 같이 키도 크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고 자꾸 실망이 더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대한민국이랑 남한이라는 이 부동산을 트럼프가 그냥 김정은이라는 그냥 협잡범한테 그 중매 쓴 사람도 지금 신뢰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자기 부동산 팔듯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나라의 미래와 운명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렇게 협잡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와튼 스쿨에서 그런 교육을 안 했을 건데 그 졸업을 제대로 했나요? 그분이 와튼 스쿨? 갔는데 그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를 군사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주먹질하고 싸움질을 하면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군사학교를 왜 보내겠습니까? 사관 고등학교 이런 데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선생 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트럼프가 명예훼손까지는 요새 이게 번역해서 미국 사람들 본다면서요. 괜찮습니다. 트럼프가 명예훼손을 하면요.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미국에 바로 1등석 표 끊어가 가야지요. 그런가요? 우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를 명예훼손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방송을 보면 김 원장은 빼고 저한테만 명예훼손을 걸어주세요. 영광은 단독으로 누려야죠. 여하튼 이게 제가 맞다. 김 원장님 빠져야 되겠다. 왜냐면 트럼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원장님은 빌딩이 있으니까 빌딩을 압류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가진 게 2쪽밖에 없어서 뭐 압류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책에서 그 선생 팼다는 그 구절을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래도 상당히 좀 거래도 하고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좀 치매는 아닌 것 같고 정신이 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거래의 기술이 아니라 거래의 꼼수라고 책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아트라 돼 있을 거예요. 뭐 그래 아트죠. 아트 뭐 아트 오브 딜. 아트 오브 딜인데 그거를 그 아트에도 종류가 많아요. 뭐 예술도 있고 꼼수도 있고 뭐 꼼수까지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참 너무 국가지 대사를 진짜 부동산 거래하듯이 해가지고 도대체 정말 저는 하루아침에 그것도 이렇게 뒤집을 줄은 예측했습니까? 트럼프가? 저도 예측을 못했죠. 예측 못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쓰면서 예. 이 한시라도 생각이 또 바뀌면 예.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해라. 뭐 이렇게 그래서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관용어구나. 관용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뭐 거래를 하거나 이러면 항상 점잖게 깨질 때 예. 이래서 안 돼서 유감이다. 예. 생각이 바뀌면 꼭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주십시오. 편지를 보내라. 그건 저도 그렇게 관용어구다. 해요. 예. 의례적으로 하는 거다 했는데 예. 이게 즉 대통령의 관용어구가 아니라 부동산 업자의 관용어구였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도저히 대통령 감이 아닌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지금. 그런데 한국에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예. 트럼프 때문에 놀아나는 두 종류가 예. 한국의 종북 좌빨들은 예. 트럼프가 역시 위대하다. 위대하다. 옛날에는 트럼프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다가 예. 요즘 트럼프의 여자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스캔들을 이야기하는 좌파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창피하지 않냐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예. 어쩌고 이렇게 욕하던 놈들이 예.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가 역시 큰 그림을 볼 줄 알고는 4번 사람이고 이러다가 예. 또 트럼프가 엊그제 이제 북한에 편지 보내고 빠이빠이 했다고 예. 역시 전 양아치네 예. 이러다가 또 그 다음날 예. 역시 트럼프는 위대하다 어. 이러고 한국에 또 이 숙골들은 또 뭐라는 거 하면 예. 저 트럼프의 거대한 계획이었다. 다 거대한 저 황장수 같은 놈은 그걸 모르고 하루아침에 또 트럼프가 봐라 안 된다 깨지 않았느냐 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할 거냐. 트럼프는 이 모든 게 계획하에 가고 있고 결국은 김정은을 만나서 깬 다음에 북한을 폭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어요. 보니까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충동적이고 좀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거는 이렇게 10개 중에 10개 거래 중에서 하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틀리잖아요. 이건 잘못되면 몇 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게임인데.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이 예. 그러니까 이란하고도 잘못하고 뭐 이스라엘 가서도 잘못하고 사우디에서도 잘못했는데 예. 그냥 한국 한 끗만 미국 김정은이 끌어들여서 성공하면 이걸로 노벨상 대박 친다. 제가 좀 불쾌한 게 아니 김정은이 하고의 기념 조화를 만들어 놓고 팔기 시작을 했댔을 때 제가 솔직히 이 제정신인가 이자가 그렇죠. 그 뭐 20%를 폭락했다는데 또 다시 올라가겠네요. 그 값이. 여하튼 지금 대부분 예측이 맞았잖아요. 거의 100%. 아니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저는 분명하게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95%가 깨지거나 회담을 해도 그 자리에서 오래 못 가고 엎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도 믿지 못했듯이 지금 이 순간도 도저히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보통 이런 대통령은 사실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리 뭐 클린턴이나 뭐 또 닉슨 그 사람들은 또 다 치열하게 정당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다 주지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 경력이 거의 없잖아요. 뭐 텔레비 이렇게 그 텔레비 앵커만 하고 뭐 이렇게 리얼리티 쇼를 하고 있죠. 하고. 대한민국의 예. 미래를 놓고 리얼리티를 예. 그대로 그 쇼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좋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는 더 할 말을 잃었어요. 또 평가를 하기가 싫어요 이제.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부에서 예. 정신세계를 조금 더 다스려보고 예. 뭐 우리 정신세계도 모르는데 트럼프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 뭐 이 평론을 할 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몰라도 또 남들은 또
잘할 수 있죠.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눈 안에 대들보는 못 봐도 티를 못 봐도 예. 남 눈에 대들보는 보인다. 거꾸로 아닙니까?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봐도 남의 티는 그건 보인다. 아, 보인다. 맞네요. 그렇죠.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요즘. 예. 그래서 좀 워낙에 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염되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요새 원장님도 요즘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요즘 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조증과 우증을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 그래, 그걸 뭐 항상 이제 몇 년간 이렇게 한 10년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뭐 다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대로 돌아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벌써 또 일부 벌써 시간 그래 됐어요. 항상 그 시간이 그렇게 아쉽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